맡고 있는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성대 진주에 처음 와봤는데요. 동기들도 또 오늘 그 연구윤리 포럼 행사에 많은 교수님들 참석해 주시고 특히 학생분들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건 저희 연구재단에서 그 IRB 심의 의무화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소개가 되겠습니다. 처음 이 부분을 좀 소개해달라고 뒤에 발표하시는 가톨릭대학교 최병일 교수님이 요청이 왔었는데요. 사실 저희 연구재단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미래창조과학과를 주무부처를 하고 있으면서 교육부도 역시 협조 주무부처로 현재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R&D 예산이 한 19조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저희 연구재단이 그 중에서 4조 이상을 집행합니다. 20% 넘는 정도가 되겠죠. 제가 여기 우리 연구재단에서 연구를 해서 그래서 우리 연구재단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연구윤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교육부하고 지금 연구윤리 지침 이런 재정과 개정 이런 걸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IRB 쪽 이 부분은 저희랑 같이 하는 미래창조과학부나 교육부가 아니고 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서 그 생명윤리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저희 교육부나 미래창조과학부도 그 법을 어떻게 복지부의 안내에 따라서 저희들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준비가 되면은 자세히 소개시켜드리겠지만은 저희 연구재단도 이 IRB 측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화가 되었다든가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저희도 그 복지부 안내라든가 이런 걸 따라갔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 중에 저희 연구를 맡기는 저희 학술 기반 진흥팀 저 소속인데 저희 쪽에서는 주로 그냥 교육부 쪽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 연구윤리 광범위한 범위 속에서는 연구윤리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 대상 연구를 어떻게 올바로 할 것인가에 관한 생명윤리뿐만이 아니고 동물에 대한 동물 실험윤리 아까 위원회 세 가지 위원 보셨죠. 그런 측면보다 연구윤리 진실성위원회 연구 수행 과정의 어떤 진실된 연구 이런 측면에서 많이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의 올바른 정확한 정직성, 그래서 위조나 변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저희 쪽에서는 교육부하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의 어떤 그 표절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표절 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개드린 IRB 쪽은 저희들이 아직도 제도가 정착되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보다 IRB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뒤에 발표하실 최병인 교수님께서 해외 사례를 주시고 많이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중요한 내용은 뒤에 최경영 교수님이 보다 중요하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워밍업 차원에서 제 책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연구윤리 행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역시 그 연구윤리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연구자들의 그 인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이 큽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20년 차 좀 접어들고 있는데요. 제가 똑같은 그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직장을 4번이나 옮겼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가 그만큼 빠른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1990년대 그 조직이 분리되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갈등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 인식이 뭐냐면 대마불사라는 표현이 있듯이 무조건 큰 것이 좋은 것만 해서 제가 선택 기준은 조직 큰 데로 옮겼습니다. 그게 이제 1990년대 상황이라면, 이제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뭐 빠름빠름하면서 빠른 게 이제 미덕인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2010년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물론 아직도 빠른 게 더 미덕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연구를 그냥 발음, 그냥 올바름 이런 것이 이제 미덕이고 진정한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우리 그 여기 오신 분들도 앞으로 이제 논문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거 하실 때 내 논문이 나와 주변 몇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언제나 내 논문을 면밀히 볼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보시면은 41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2013년 2월 2일부터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주무부처는 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 정책과에 됐죠. 그래서 제가 2013년부터 연구연문을 맡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오면서 이 법이 그냥 곧 시행되고, 이 법에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은 9월 30일까지 인간 대상으로 하는 그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연구, 병원을 하는 데서는 IRB죠.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따만 해도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나와 있지가 않았습니다. 복지부에서 법을 제정하고 주로 관리하지만은 이 법의 주요 대상은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은 그래서 정책연구 용역과제를 하나 추진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학 IRB 표준 운영 지침 개발이라고 저희들 정책연구 용역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향후에 이제 복지부가 생명윤리법을 해서 IRB를 감독을 강할 거라는 그런 그 방향성에 맞춰서 대학이 효율적으로 그 IRB를 정착하는데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그 병원 측에서는 IRB가 이 법 시행 이전에 10년, 2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은 일부 대학은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발주를 해가지고서는 표준 운영 지침과 서식을 제공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음 장에 보시면은요, 이 보고서가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 운영 지침하고 서식 이런 것까지 제공된 그 정책 연구 결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저희 재단과 교육부 노력 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013년 6월 2일 날 발효돼 갖고 실제 관리가 들어간 것은 2014년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접어들면서 이 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를 포함해 갖고 16개 시도,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 공문을 받은 그 교육부가 2월 10날 각 대학 및 출연연구원에 또 역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도 이 공문에 따라 갖고 이 공문이 뭐냐면 연구 용역 공고문에 IRB 심의 의무 안내를 하라. 그 다음에 연구 용역 추진 시 연구 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해당 연구기관에서 IRB 심의 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러한 그 정부 부처의 공문 안내에 따라 갖고 재단 내부에서도 이 공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 또 안내를 합니다. 그게 이제 2014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안내의 대상은 뭐냐면 정책연구 용역과제와 일반 R&D 과제 구분 없이 전부 적용하라는 부분하고 이 IRB 심의서를 받는 것은 연구 신청서 접수 단계부터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협약서 제출로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을 신청 당시에 연구자가 프로포절과 함께 IRB 심의를 받은 것을 탑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내가 이제 연구자들이라든가 기관에 안내가 되면서 강한 그 연구자들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이 모든 것 신청 단계에서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재단이 요 어떤 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갖고 4월에 다시 수정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공고문에 IRB 관련 의무사항을 명시는 그대로 유지하지만은 IRB 심의 결과 제출 관리 등은 저희 재단이 아닌 그 연구자와 주관 연구기관에서 담당토록 다시 안내를 하고요. 재단에서는 필요시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준수 여부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 분들께서 또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시고 저희 재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청이라든가 협약 단계에 무조건 내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소개는 안 드렸지만은 이것은 일반적인 국가 R&D 과제이고 만약에 그 연구자분들이 그 재단하고 컨트랙 개념, 용역 과제일 경우는 내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외에 그랜트 개념 과제라든가 협약 과제 이런 부분은 저희 재단의 신청이나 협약 단계 내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4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재단에서 사업을 공고라든가 할 때 RFP에 안내되는 문구 한 두 가지를 제가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의 연구자는 생명윤리법이겠죠. 따라서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 계획서에 대해서 IRB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정부 부처의 안내에 따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등은 IRB를 설치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 등의 책임이 있다라고 해갖고 이 모든 것은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단 같은 경우는 IRB 심의 대상 과제에 대해서 심의 결과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관련 사항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교육부 소관 이공 분야 IRB 가이드도 이 부분은 유사한 문구이고요. 뒤에 당구장 표시듯이 재반사항 조치 후 전문기관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분들께서 45페이지 보시면요, 그 연구 계획서를 저희 재단에 신청하실 때는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신청하는 그 절차상의 해당 부분에 가면 이런 식으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받은 걸 갖다 제출할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그 2014년도 이렇게 안내되고 2015, 2016년도 저희들이 그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나온 통계치를 보면은 2015년도 같은 경우 9,676개의 과제 신청에 1,397개가 IRB 심의 대상이라고 연구자분들께서 체크를 해주셨고요. 2016년도는 아직 6개월 정도 더 남았지만 현재 5월 기준입니다. 6,148개 신청 과제 중에 969개가 IRB 심의 대상입니다. 대략 그 저희 재단에 신청하는 과제의 한 14%에서 16% 정도가 IRB 심의 대상인 걸로 저희들이 좀 체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그 저희 재단은 IRB 부분에 있어서 역시 저희들이 주무부처라기보다도 보건복지부의 안내에 따라 갖고 다른 부처 중에 한 부처로서 그
안내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그 재단의 어떤 관리 시스템은 아이들을 트러플 신청단